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월 문학과에 들어가면은 어떤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지난 시간에 분명히 1월 문학과에 들어갔을 때 데메리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장점들도 많은 곳이 바로 1문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미 1문과에 원서를 집어넣어서 합격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1문과에 진학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좋은 점을 쏙쏙 빼먹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1월 문학과에 진학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뺄래야 뺄 수 없는 전공 과목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얻는 메리트예요. 무엇이 가장 큰 메리트인가 하면요. 딱히 일본어 수업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공 과목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문학이라던가 언어, 문화, 역사라고 하는 다양한 방면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본 지식을 많이 늘려줄 거예요. 그것은 비단 일본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가지는 부분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금 넓은, 폭넓은 측면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조금은 깊이가 있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현대의 일본어 자체만을 습득한다고 해서 그 깊이가 깊어진다거나 언어 레벨이 굉장히 높아진다거나 하는 데는 약간 그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넓은 측면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라던가 일본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이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습득을 하시면서 일본어를 학습하셔야지 훨씬 더 실력이 향상됩니다. 또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학습하려고 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필요 이상으로 깊이 있게 학습을 하게 되세요. 내가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냥 대충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역사, 문화, 배경 이런 것들만 이해하고 일본어로 넘어가도 되는 부분을 마치 본인이 역사학자라도 될 것처럼 일본 역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한다거나 특정 역사에 대해서 꽂혀가지고 그 부분만 깊이 있게 판다거나 하는 식의 공부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큰데 대학에 들어가셔서 전공 수업을 들으시면요 가장 적당한 깊이에서 가장 적당한 양의 전문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학업을 이수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는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전공 수업을 들으실 때 학점 따기 쉬워 보이는 수업이라거나 일본어 관련 과목만 들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공 수업과 그에 연결되는 교양 수업들을 많이 습득해 놓으시길 바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한 이해도라던가 일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자, 두 번째 메리트는요. 바로 1월 문학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본과 관련된 다양한 기회들을 얻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는 교환학생 제도가 있습니다. 교환학생 제도는요. 대체적으로 1월 문학과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는 일본에 있는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교환학생 제도를 운영하는 편이에요. 이게 학교에 대한 그 평가 점수도 높아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혹은 매 학기마다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에다가 교환학생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학교에서 교환학생을 받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선발되어서 보내어지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요. 대체적으로 1월 문학과 교수님들께서 선발을 하세요. 즉 면접을 보신다거나 서류 심사를 하십니다. 그때 항목들만 보아도 대체적으로 평가하는 항목들은 성적, 그리고 일본어 실력, 그리고 면접 시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태도라던가 인성, 그리고 가서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아무래도 타과 학생이 일본에 건너가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1월 문학과 즉 전공 그 자체가 일본과 관련이 있는 학과에서 교수님들이 지금껏 보아왔던 학생이 노력을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어느 쪽을 뽑겠습니까? 대체적으로 타 학과 학생들도 많이 가지만은 가장 많은 인원수는 보통 1월 문학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점하고 있어요. 자, 이것만 봐도 이미 여러분들이 타과 학생들과는 달리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확률적인 부분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교환학생으로 왔는 분들과의 교류 면에서도 1월 문학과에 속해 있으면 보통 더 쉽습니다. 왜냐면은 교환학생으로 처음에 한국에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요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도우미를 선발해서 붙여주고 그 도우미들의 대부분은 일어일문학과 학생들인 경우가 많아요. 일어일문학과 학생들을 일본인에게 붙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그 교환 학생들 중에 누군가 일어일문학과 학생의 도우미가 있다면은 대체적으로 개강총회라든가 신입생 환영회 같은 곳에 교환 학생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환 학생분들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진짜 기숙사만 배정받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참가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활발하신 분이 이 주축이 돼가지고 1화 일문학과에서 개강총회를 하니까 그쪽에 놀러 가자, 얼굴 비추자 라는 식으로 개강총회라던가 신입생 환영회 같은 곳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학과 같은 경우도 매년 1화 일문학과 신입생 환영회나 아니면은 개강총회 때 일본 교환학생분들이 대거로 와서 친분을 도모해가지고 친구를 사귀시고 돌아가시고 하셨어요. 왜냐면요, 이분들도 그 리스크가 적어요. 일어일문학과 같은 경우는 내가 한국어를 그렇게 잘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곳에 가가지고 한국어를 통해서 뭔가 교류를 하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프레셔가 걸리거든요. 근데 일어일문학과라는 경우에는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들이 주축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마음 편하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일본인 친구들과 사귀시면 좋은 점은요, 아까 제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을 했어요. 폭넓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는 것을 전공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신다면은 교환학생이라고 하는 일본인 개개인을 만남을 통해서 조금 더 미시적인 측면에서 일본을 이해하고 일본인을 이해하고 일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자, 제가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서 일본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일본에서 와 있는 교환학생들을 만날 확률에 대해서도 1화일문학과가 더 좋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회의 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환학생 제도뿐만이 아니라요. 통번역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1화일문학과에 제적해 있다면 굉장히 얻기 쉬운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1화일문학과에서 졸업하신 선배님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일본과 관련된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본과 관련된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시즌이 되면은 통번역자를 구하려고 노력하십니다.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통번역이 가능한 분들을 많이 구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연락하는 곳은 구인 광고 회사라든가 이런 곳이 아니라 본인이 나온 학교, 즉 모교의 1화일문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페이 얼마를 주고 어떤 업무를 할 건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할 사람이 필요하다, 혹시 후배분들 중에 할 사람 있으면 연락을 달라라는 식으로 학과 조교분들에게 연락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제가 학교에 재적해 있을 당시만 해도 그런 류의 통역 아르바이트를 거의 한 달에 두세 번 이상씩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후배들에게 알선을 해줬었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한번 그렇게 소개받아서 가서 선배님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통역 아르바이트를 구할 경우가 많아요.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선발돼서 가셔가지고 얼굴 도장을 잘 찍고 일만 잘 하시면은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통역이라던가 번역 아르바이트가 날아올 가능성이 커요. 이것만 해도 탁과 학생들은 잘 얻기 힘든 기회이기도 합니다.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또 한 가지 더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도 선배분들이 대체적으로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지 못한 선배님들은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든 취업 비자로 일본을 건너든 무엇으로 일본으로 건너든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선배들이 다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정보를 얻는 게 아마 일반적인 학과에 있으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생생한 정보를 많이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교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알선해주거나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많아요. 일본에 건너가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라던가, 혹은 일본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라던가 이런 것들을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본인들의 지인의 혹은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의뢰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친해지고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괜찮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무궁무진한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그냥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1화일문학과에서 10년 동안 있었고 학과 조교로도 1년 이상 재직을 했었고, 동시에 연구조교, 교육조교, 그리고 또 학과 행정조교 등등 각종 조교를 역임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심지어 제가 행정조교를 하면서 번역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뢰를 받아서 저 혼자 처리한 것들만 따져도 거의 한
80편, 90편 가까이 넘어가요. 1년에. 그만큼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본인이 다 하지 않고 후배들에게 돌리는 조교들을 만나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양의 번역, 의뢰 같은 게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도장만 잘 찍어 놓는다면요. 자, 그렇게 다양한 기회의 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가 교환학생이기도 했었고 통번역 아르바이트이기도 했었고 워킹홀리데이라든가 각종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 도움받는 얘기를 했는데요. 모두 제가 겪었던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동기에 관련된 것인데요. 내가 1월1문학과에 들어감으로써 나의 동기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요,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와 동시에 내가 노력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 설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동기들이 있으면.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입학함과 동시에 굉장히 피라미드 형식으로 혹은 모래시계 형식으로 일본어 능력에 관한 격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나와 비슷한 스테이터스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레벨로 다 계층이 구성되어 있는지가 바로 한눈에 파악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알 수 있고요. 동시에 나와 비슷한 레벨에 있던 친구를 내가 제껴가지고 좀 더 일본어 실력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내가 얼마만큼 빠르게 또 얼마만큼 높게 일본어 실력이 향상됐는지를 바로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처음에 입학했을 때 나보다 일본어 실력이 좋았던 동기들이 있다면은 그 동기들을 목표로 해가지고 일본어 공부를 하시면은 동기부여가 훨씬 잘 되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또 이 동기들이라든가 선후배들이요, 굉장히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의식면에서 동지를 만날 가능성이 커요. 기본적으로요, 일본의 호의를 가지는 이들이 많이 모이는 학과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장르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게임을 좋아한다든지 애니를 좋아한다든지 혹은 뭐 소설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장르가 좀 다양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인 성향과 성격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나와 취미가 맞고 나와 마음이 맞는 동기라던가 선후배를 만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큰 메리트인데, 그냥 일반적인 다른 학과들과는 다르게 일문과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향이라던가 좋아하는 장르가 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비슷한 분들과 같이 생활을 하세요. 근데 자유로운 대학 생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런 식으로 취미가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하고 나와 마음이 맞는 동기를 한두 명이라도 같이 찾아서 같이 지내잖아요. 일생의 친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제가 겪지는 못했어요. 저는 기본적인 성격이라던가 성향이 조금 독특한 편이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거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제 동기들이라던가 제 선후배들을 보면은요, 그 어떤 성향, 밝은 성향이든 좀 내성적인 성향이든 상관없이 본인들 나름대로의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 그룹끼리 굉장히 강하게 뭉치는 경향이 강했고, 또 졸업을 하고 난 후에도 쭉 그 관계성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걸 보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자, 지금까지 동기들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번째는 가장 일문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중시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선후배 관계예요. 선후배 관계. 선후배 관계라는 게 막 선배랑 친하게 지내라, 후배랑 친하게 지내라 이런 게 아니라요, 선배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냐? 어느 정도 내가 친하게 지내만 놓잖아요. 그러면 선배들과 후배들, 동기들은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특히 1월문학과의 경우는요. 작게 봤을 때는요, 내가 일본에 여행을 갈 때만 해도 100% 여행지에 혹은 근처 도시에 선배라든가 후배라든가 동기라든가 이런 분들이 살고 있어요. 거주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일문과는 교환학생,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그리고 뭐 타 대학으로 진학한다거나 일본에 취직하시는 선배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본에 무조건 퍼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런 분들이 나랑 모두 친하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수가 소수 할당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선후배의 관계성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당장 저만 해도요, 제가 07학번인데 지금 일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06학번, 05학번, 02학번, 01학번 뭐 이런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또 제가 얼굴을 뵌 적은 없지만은 저기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99학번, 98학번 이런 분들도 일본에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고자 하면은 바로 연락을 할 수 있고요. 또 매년 일본으로 넘어오는 후배들, 교환학생으로 넘어오는 후배들이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제가 연락만 하면은 조교라던가 학과 조교 같은 곳에 연락만 하면은 바로 그분들이랑 연결이 돼요. 이게 얼마나 큰 메리트일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행 갈 때 숙박지 같은 거, 조금 하룻밤이라도 묵을 수 있는 곳이 생기고요. 내가 만약에 일본에서 생활을 할 경우에도 무언가 큰 문제가 생기거나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그런 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취업이라든가 앞으로의 인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일화일문학과에 진학했을 때 여러분들과 동일 스테이터스에 있으신 분들이 어떤 길을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다른 과에 진학해가지고 막연하게 일본에 취업을 할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는 다르게 일화일문학과에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내 선배들의 자료들만 잘 찾아보면은 학과 사무실이 다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내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취업을 했고 어디로 갔고 이런 것들을 다 매년 갱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만 보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통역가, 번역가, 일본계 회사의 취업, 뭐 혹은 대학원에 진학한다거나 하시는 분들 이런 여러 틀에 박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일본어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틀에 박힌 길뿐만이 아니라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대기업에 입사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웹툰 작가를 하시던 분도 있고요. 통번역 대학원에 진학하셔가지고 현재 통역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또 학원 강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예상을 뛰어넘고 일본에서 한국어 강사로서 결혼하셔서 살고 계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께서는 카지노에 고위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돈을 정말 많이 버시는 분도 계시고 기업 운영가도 계시는가 하면은 교육자분도 계세요. 또 학교 선생님이 되신 분도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요.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나아가 있는 길이요. 너무 다양해요. 어떻게 이과에서 이런 길로 갈 수 있지라고 생각되는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이 잘나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하고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거기로 갔는지를 선배들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생겨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적극적이 되면은 그런 정보들은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학과 조교로 계시는 분이라거나 혹은 학과의 대학원의 선배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반드시 존재할 건데 대학원에 계시는 분들은 보통 학부생이었을 때 그 대학을 나오신 분들일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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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선배님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취업을 하신 분들과는 동기거나 선배거나 그 가까운 후배일 가능성이 커요. 즉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교수님께 부탁만 해도 그분들이랑 직접 통화하거나 연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선배들을 이용하고자 하면은요. 1월문학과 출신으로서는 생각하지 못한 길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걸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요. 대학원 선배들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원 선배들. 1월문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대학원까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1월문학과 대학원생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진짜 공부만 하는 사람은 한 5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이거나 혹은 사장님이라거나 혹은 일본과 관련된 무언가 무역회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실질 기업가들이 대체적으로 1월문학과의 대학원에 진학해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진학해 있었을 시기만 해도요, 그 국내 대학원에 있었을 때만 해도 같은 대학원 내에 존재하시는 분들이 뭐 저희 어머님 아버님 뻘이라던가 제 삼촌 뻘이 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군수 물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원 선생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반 회사의 중역분이라던가 무역회사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뭐 굉장히 많은 직종을 가지신 분들이 그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학부생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학부생분들이 가셔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잖아요. 많은 걸 알려주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1월문학과라고 하는 학과를 생각했을 때 틀을 생각했을 때 그곳에서 배출된 사람들이라던가 그곳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뭐 시야에 넣고 학과를 보지를 않아요 보통. 나 혼자 온 거니 그 학과의 커리큘럼만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만 보고 가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일화문학과에 가셔서 얻으셔야 되는 메리트는 그 학과와 연결되어 있는 선배들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원생이라든가 이런 연결점들입니다. 링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여러분들이 입학하자마자 그런 부분들만 잘 파악하시고 2학년, 3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런 분들과 잘 이어지고 선배들과 잘 이어지고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는 학과이기도 하다는 거를 아셨으면 해요. 자, 제가 한 설명들을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본인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가,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본인이 얼마만큼 적극적이 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메리트를 얻을 수 있는 학과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학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졸업이 가까워졌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만 해도요, 입학해서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전혀 대학원에 진학한다거나 지금처럼 일본어를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과 교수님과의 대화,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이 길을 택하게 된 데에는 많은 영향을 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교수님이 2분 정도 계시고요. 대학원에 진학하셨던 선배분들이 2분 정도 계세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대학원에 진학해서 저렇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 자신만 해도 굉장히 선배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다양한 선배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은 타입이기도 해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많은 선배들과 접하고 많은 선배들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대학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약간 꼰대처럼 들렸을 수도 있지만은 그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기를 하다 보니 꼰대처럼 됐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일화일문학과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메리트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그 메리트들을 취하려고 적극성을 가지고 학과 생활을 하는 거에 따라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취지입니다. 오늘은